제일 처음에 뭐 군사작전 계획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양이 많았었고, 뭐 한일 관계, 뭐 미중 관계, 동북아 모든 제세력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그런 그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그 배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그런 부분, 그리고 경제적 동맹과 합해서 한미일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것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의도 속에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발제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생태평화위원회 이건수 위원장님께서 노동당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뭐 정세부터 시작하는데요. 세계 정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세가 엄중하다, 뭐 이런 결론인데요. 세계 정세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세까지 보면 일단 세계 정세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용어는 다극화 내지는 다극질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앞부분에서 발제를 해주신 정세들을 꿰뚫는 것도 아마 이 다극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 다극화로 가는 세계 질서에 저항하면서 일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다극화의 길로 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서 전 세계에 이제 줄서기를 강요하는 거지 하고 있죠. 이 줄서기를 강요하는데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이 이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뭐 이란 이런 것이 미국에 따르지 않고 있죠.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그 미국이 강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주류 매체들이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대부분이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세계, 그러니까 서구와 일본, 한국 이 정도만 미국에 흥하고 있고 미국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봤자 미국에 호응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유럽을 털어먹고 있죠. 지금 산업 기반을 털어먹고 있고, 그리고 독일이 급속하게 탈산업화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반도체 동맹을 빌미로 해서 대만과 한국을 또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산업 기반을 다시 복구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다극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살 길은 사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잘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미국이 군사적인 위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중 포위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부추기는 것을 호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런 전선에 동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위기, 민생위기까지도 불러오고 있는데, 현재 뭐 지표로 보고 있죠. 12개월째 적자 행진하고 있고, 2월 무역 수지도 역시 적자였는데, 수출이 5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가스리가 폭등해서 민생위기도 이미 물가 폭등을 통해서 되고 있고, 국내 정치는 경제적으로 이렇고, 정치적으로도 물가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 주 69시간 노동제를 강행하고, 그 다음에 대일 구력 외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야 뭐 정략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퇴진구, 뭐 탄핵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 정세가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고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다, 폭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당이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결정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지를, 어떤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서 던질지를 심사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서 빨리 행동에 돌입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이런 것을 토론하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시의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오늘 주제가 3년의 객변 어떻게 노동당을 투쟁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뭐 정세가 굉장히 폭발적이라서 이게 뭐 3년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정세가 3년을 끌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폭발하고 그게 그 흐름이 3년 동안 지속될지 뭐 이런 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가 빨리 우리의 투쟁의 방향을 잡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당의 처지를 좀 보면 아직도 간성적인 활동에 매몰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당내 정치에 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관성적인 활동이라는 것들은 뭐 우리가 많이 당세가 취약해지면서 그동안에 하는 것들,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의 정치에 몰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엔 빨리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내 어떤 조직 정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보기에 당원 당규 소위의 활동이 소모적인 당내 정치에 물꼬를 틀고 있다. 자꾸 특히 당면 개정 문제라든가 뭐 지도체제 개편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임시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당규 개정안 같은 경우도 당원 당규 소위에서 사업보다는 당원 당규를 자꾸 손을 보면서 이거 갖고 쟁점을 만들어서 국내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한국 사회에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현 정세에 우리는 어떤 전략 전술을 마련할 것인지 라는 측면에서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당내의 문제점을 바꿔야 되고, 분위기를 일신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내 정치에 몰두한다든가 그다음에 간성적인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요소를 먼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당규 개정안을 보면 이게 제가 왜 대중노선을 얘기하냐면 그 당규 개정안을 보면 이게 우리 당을 당규 개정안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 활동가 정당 내지는 전위정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 수준 높은 의식에 인권의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엄벌주의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당원들을 이게 대중정당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원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각종 투쟁 현장에서 노동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본다든가 주변에 친한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가 대중조직 속에서 같이 특히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동당 당원들이 괜찮은 것 같아. 노동당이 괜찮아 보여. 이래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중노동당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부대끼면서 변화시킬 여지보다는 엄벌에 의해서 엄벌주의를 취하면서 쳐내는 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조차 이렇게 높은 처음부터 입당 당시부터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대중노선, 대중과 함께 투쟁하고 한국 사회를 바꿔가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의 모습인가 이런 모습이 좀 들어가지고요. 특히 우리가 폭발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과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중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된다. 당내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인데 투쟁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어떤 거냐면 현재 뭐 심판하자, 윤석열 퇴진하라, 탄핵시키자, 타도하자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일종의 방향, 투쟁 방향을 두고 나오는 얘기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부적으로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표할 어느 시점 되면 공표는 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노력을 여기에 당적인 노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현재 나타나는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구호로는 민생위기, 안보위기 불러일으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도 퇴진하라라고 수위를 낮출 수 있겠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타도해야 된다고 방침을 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민생위기고 안보위기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때 이슈에 따라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군사훈련을 부각시킨다든지 가스료가 폭등했을 때는 물가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이렇게 이슈를 다양하게 하고 정세가 좀 더 신화되고 발전하면은 퇴진해서 타도로 구호를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쟁점만 던질 게 아니라 대중활동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했듯이 내지는 예전에 우리가 독대 타도 투쟁을 했을 때 각종 단체와 대중에게 다가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대중활동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연대투쟁에 몰빵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대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대중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당 활동으로서 현수막을 건다든가 정당 연설을 했다든가 이런 다양한 민생활동을 했는데 그 양을 훨씬 많이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선거 때 못지않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단체와 대중들을 만나 나가는 그런 노력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타도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파하고 설득하고 사람들을 우리 중심으로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전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윤연대 뭐 이런 것도 불가피한데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빨리 우리의 방향을 잡고 우리의 원칙을 전략 전술을 만든 다음에 그래 그때 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 일단 거기부터 하자라는 것들은 수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우리 그 원칙이나 입장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율성, 선전선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손에서 우리의 투쟁의 구호를 양보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세에 맞게 구호나 쟁점을 던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그런 전선에 공동전선에 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쟁점을 던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중노선을 밟는다면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공동전선에 의존해서 정세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자세는 가질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대중을 만나고 다양한 층의 단체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원칙으로 다양한 공동전선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저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 총선까지 점점 정세는 고양될 것이고 그 투쟁은 점점 고양될 것인데 결국은 누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또 누가 적절한 정치적인 쟁점을 던지는지 그다음에 누가 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투쟁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하는지가 결국은 누가 정치적으로 승리한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이 정세를 맞이한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정하고 내부 정비를 하고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